여자가 개방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자랑 대화를 할 필요도, 아니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인스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방적인 여자 인스타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인스타만 잘 봐도 여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쉬울지 알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 거임? 왜냐하면 여자들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고 본인의 성격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중심의 SNS는 카톡같이 친목도모를 하는 용도랑 달리 남들 일상 구경이나 나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죠. 즉 애초에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도파민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고, 그 여자는 개방적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임? 개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남자든 새로운 자극이든 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도파민을 많이 추구할수록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흥미로워 보이는 경험 등을 얻고 하려는 성격이 됩니다. 사진 자주 올리면 개방적인 거임. 네, 그렇긴 한데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보면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저리 맨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면 개방적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개방적인 여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짜 막 사람 좋고 인류애가 넘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사람 또는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스타 중독인 여자들은 주로 관심을 원하는 외향성 인간이에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나칠 정도로 사진이나 스토리를 자주 올린다 싶으면은 사람들의 좋아요나 DM을 받고 싶은 약간 관심 결핍 상태인 거예요. 그런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못 받으면 불안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여자들이 주로 한 남자친구랑 오래 못 만난다든지,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남자들한테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심을 계속 갈구하기 때문이죠. 또 개방적인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취미가 자주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여자의 인스타 피드를 보면 쉬운데,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취미가 계속 바뀌겠죠. 몇 달 전에 테니스 치는 사진을 올렸다가 지금은 뭐 클라이밍 하는 사진을 올린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개방적인 여자들은 유행하는 거는 다 하려고 합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랑 개방적인 거랑 무슨 상관임?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개방적인 여자들의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인정을 바라는 유형이라고 했죠. 이런 여자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를 알아야 돼요. 유행을 따라가는 여자들은 대부분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심리임? 이제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유행 따라가고 있는데 어때?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왕따 당하기 싫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다는 여자들, 당연히 대부분 개방적입니다. 또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인 거고, 드라마를 보고 나서 오늘 이거 본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자꾸 공감을 하고 싶어 한다면 개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게임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죠. 특히 뭐 롤, 오버워치, 서든 같은 경쟁 게임은 거의 다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시간 나면은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카페 가서 뭐 수다 떨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지 게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게임이랑 개방적인 여자랑 뭔 상관일까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게임하는 스트리머나 BJ들 중에 여자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여성스럽다기보다는 대부분 털털하거나 욕도 좀 잘하고 좀 성격이 중성적인 그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보통의 여자들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의 여자들은 경쟁을 안 좋아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자는 사람과 잘 지내거나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남자들처럼 우두머리가 되려고 막 경쟁을 하거나 공격적일 필요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서야 번식이나 생존 확률이 높아졌고 사냥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있는 경쟁적인 요소들을 좋아하게끔 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는 평균 여자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고 도파민이 많은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랑 뭔 상관?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성욕도 많아지고 경쟁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감도 높아지고 감성적인 성격도 평균적인 여자들보다 없어져서 우리가 봤을 때 쿨하고 털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게임 BJ들은 직설적이고 재밌고 시청자들이 뭐라 해도 멘탈이 강한 거죠. 당연히 일반적인 여자보다는 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개방적인 여자의 말투를 알아보겠습니다. 19금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 이런 뻔한 거 말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걸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개방적인 여자들은 강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조 표현이 뭐임? 예를 들면 진짜 대박이라니까 이거 들어봐봐,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게끔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리액션을 얻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자주 써요. 예를 들면 진짜로 제일 처음 봤다니까 역대급이야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과장은 뭐 웃기기 위해서든 주목을 받기 위해서든 결국은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크거나 제스처가 과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남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개방적인 여자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목이 쉬어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 우선 시끄러운 술자리에 자주 가면서 애초에 말을 크게 해야 하는 환경에 자주 가고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 내 얘기 들어봐봐. 아 잠깐만 팩트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를 잘라먹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개방적인 여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 유형이 많다고 했죠. 그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자랑하는 거를 좋아해요. 나 진짜 대단해 같은 자랑 말고도 은근히 돌려서 쓰는 자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나 같은 사람 없다 라면서 승색을 낸다든가 또는 내가 좀 특이해서 그래 같은 말들이죠. 그게 왜 자랑임? 이렇게 특이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4차원적인 엉뚱한 예술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도 자기 과시의 하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는 인정 욕구가 심한 개방적인 여자들은 남의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얘기를 하려고 상대방의 말을 낚아채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제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자기도 봤다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게 뭐임? 너도 알지? 너도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너도 봤으면 인정했을걸? 그거 좀 괜찮지 않아? 이런 말투들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부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화류계 여자, 일명 술집 여자가 제일 많은 MBTI는 뭘까요? 제 친구가 술집 여자들은 다 개방적인 거냐, 막상 그런 쪽이라는 여자들이 오히려 친해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석해준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듣더니 맞다 하면서 되게 감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은 개방적인 여자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금방 올라갈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유흥주점 같은 데를 많이 간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술집 여자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게 ISTP라는 거예요. MBTI가 16가지 유형이죠. 그래서 하나의 MBTI 확률이 대략적으로 10%가 안 되는 건데 다들 말하는 게 체감상 적어도 30% 많으면 50%는 ISTP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리머나 BJ 중에 좀 노출이 있는 방송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도 ISTP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술집 여자라고 하면은 처음 본 남자한테 술 따라주고 애인처럼 애교 부리고 어떤 곳은 어느 정도 이상의 스킨십까지 하죠. 그러면 언뜻 보기에 개방적인 사람들이어야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술집 여자라면 당연히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STP는 개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성격이길래 그럼? ISTP는 친구 같은 것도 잘 안 만들고 독립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말 많이 안 하고 독립적이고 누가 친해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에요. 말 그대로 고양이 같은 성격이죠. 근데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실용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임? 누가 장황하고 막 철학적인 얘기나 꿈, 예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게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바로 ISTP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남성 호르몬이 보통 여자보다는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 도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라면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좀 그래 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것이어도 가벼워 보여도 돈 되는데 뭐 라는 쿨한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는 것들 사회적인 평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든 뭐든 개방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뿐이지 개방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다음은 이런 개방적인 여자가 궁금해하는 그리고 나를 매력있게 느끼는 카톡 스킬을 알아볼게요. 이 방법은 개방적인 여자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흥미를 끄는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대화법입니다. 먼저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여자랑 카톡할 때는 논리 구조형이 아니라 마인드맵 형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 구조고 이런 게 마인드맵입니다. 개방적인 여자들의 사고 구조는 A, B, C, D, E 이렇게 직선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라 A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B 갔다가 F 갔다가 하는 마치 연기가 퍼지는 듯한 확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거고요. 보통 남자들은 정보 전달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해? 언제 자? 밥 먹었어? 날씨 좋다. 이런 대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정보 전달용 카톡만 하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겠죠. 여기다가 논리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해? 아, 밥 먹는구나. 뭐 먹어? 맛있어? 다 먹고는 뭐해? 이런 식으로 앞에 정보랑 연관성을 지어서 억지로 맥락에 맞추려고 쓸데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정보들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카톡을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더 카톡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만날 이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한다는 거 말이죠. 특히 여자가 대화 주제를 휙휙 바꿀 때 보통 남자들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아, 예상대로 마인드맵처럼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라는 여자애가 사랑니를 빼고 왔다고 하면은 뭐라고 보내면 좋을까요? 3초만 생각해보세요.
자, 보통 남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물어보겠죠. 많이 아파? 어땠어? 잘 다녀왔어?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걱정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공감하는 착한 남자가 돼야지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많이 아프지? 유유. 몸 좀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보통 남자들은 정보 물어보기, 걱정해주기를 합니다. 사실 전 국민이 다 하는 방식이죠. 둘 다 재밌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뻔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해야겠다면은 관련된 짤을 보내면 좋습니다. 이런 짤은 사랑니를 뺐다는 것과 관련은 있지만 정보 전달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재밌거나 귀여운 짤을 보내고 걱정을 해주든 정보를 물어보든 하시면은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재밌고 색다르겠죠. 또 다른 예시, 여자가 술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통 남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얼마나 마셨냐, 어디서 마시냐, 누구랑 마시냐, 뭐 소주 마시냐, 이렇게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는 질문을 한 다음에 또 논리적인 대화를 진행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거나, 두 번째로 공감 메타, 뭐 취했어, 속은 괜찮아, 재밌어, 이렇게 걱정 메타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짤을 활용하면 좋겠죠. 만약에 여자가 전에 술 끊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카톡으로 이런 짤을 보내면서 거짓말쟁이 라고만 딱 보내면은 깔끔하고 재밌겠죠. 몇 병 마셨는지, 누구랑 먹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런 카톡 보면은 귀찮아서 안 읽고 싶어져요. 그런 거 물어볼 바에 그냥 여자 술 먹는 동안 그냥 몇 시간 동안 카톡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도파민 중독 시대고 쇼츠만 보지 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 남자분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벤처캐피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듣는 온라인 강의의 완강률이 평균 3%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도 안 본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쇼폼에 중독된 시대에는 돈을 내지도 않아서 강제성이 없는 이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시고 괜히 봤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더 재밌는 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카톡 101에 대한 소개인데요. 피기너스 구독자가 지금 36만이 넘었고 카페 회원수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저희가 봤을 때 못설이거나 지금 여친이 없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카톡입니다. 요즘 소개팅 어플, 소모임 어플 등등 스마트폰 하나면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여자를 오래 못 만나신 분들, 심지어 못 쏠 분들도 카톡 잘하는 법을 몇 시간 공부해서 소개팅 어플 같은 거 하시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정말 내일 바로 여자를 만나는 분도 생깁니다. 그런 카톡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카톡 101이에요. 카톡 101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배운 당일에 바로 여자랑 잘 되신 분도 있고요. 1년 전에 자기가 익십했던 여자의 연락을 살리는 사례도 있고요. 대학생분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스타 아이디를 받은 여자랑 바로 약속을 잡은 분도 있고요. 2, 3주 만에 여자 4명이랑 술자리를 잡은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여자랑 사귀셨고 6년 전 첫사랑한테 바로 카톡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카톡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효율이 좋은 게 단순히 어플뿐만 아니라 소개팅이 우연히 들어왔을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자와 번호를 교환했을 때, 어쩌다가 연락처를 교환할 때 많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생 살면서 여자를 만나려면 무조건 카톡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잘 배워두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 안 하거나 스쳐 지나간 여자들 카톡 하나쯤은 있잖아요. 카톡을 배워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 연애 초보다, 모태솔로다 하시면은 카톡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카톡을 잘하는 게 뭐임? 제가 드리는 이 퀴즈를 풀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카톡 실력 레벨이 지금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자가 이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은 뭐라고 답장하실 건가요? 3초간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맛있게 먹어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혹은 생각난 게 한두 개밖에 없다, 3개 이하다, 그러시면은 여러분은 여자친구 만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만 얘기거리 8개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처럼 카톡을 보는 눈이 길러지면 여자를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길에서 여자분들 연락처를 물어보는 일명 번호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번호를 따기 시작했을 때 8개월 동안 한 번호를 150개 땄는데 잘된 여자는 0명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은 여친 사귀어요. 근데 저는 8달 동안이나 거의 차단만 당했습니다. 한 명의 여자가 저를 차단할 때마다 저는 하나씩 새로운 교훈을 얻었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요. 수백 명의 여자들한테 차단을 당하고 연락을 끊길 때 그 느낌, 고통을 버텨가면서 저는 결국 카톡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향성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카톡 101이에요. 매번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요. 초보자가 카톡을 배울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나뉘어져 있는 상황 유형별로 정답을 보고 복붙해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겁니다. 제가 100번째 여자한테 차단당했을 때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인가 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혼자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그때 저한테 이 강의를 꼭 전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과거를 돌릴 순 없으니 여러분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지금 구매하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피기너스는 한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평생 동안 업데이트본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강의 중에 하나인 풀패키지를
콘텐츠를 2.0 버전으로 싹 리뉴얼하면서 무료로 기존 수강생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으신 회원분이 이런 글도 써주셨습니다. 아, 진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 101도 원래 이제 PDF 파일이었던 걸 비디오 강의로 업그레이드 했고, 당장 몇 달 전에도 카톡 101 안에 신규 강의 2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추가되면은 언젠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한번 수강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카톡 101 링크 달아둘 테니까 일단 무료 외시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루지 마시고 한번 지금 구경해보세요. 감사합니다.